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이죠. 서북청년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만들었냐? 40년 뒤에 한기총을 만든 그 분이죠. 한기총이 그 한경직 목사한테 세배에 가서 만들게 됐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서북청년단 사람들이 모여서 산 곳이 해방촌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영락교회 가고 일부는 이 해방교회. 여기 이제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자기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겠시오?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죠. 이 한경직 목사는 함경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평안도 그쪽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북청년회가 최근에 다시 부활하는 부활총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극우단체, 엄마 부대 주 누군가 하는 양반이죠. 그래서 극우단체가 새로 추모 리본을 철거하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북청년회 관련 얘기고, 영락교회가 이제 반공 검사로 유명했던 오제도 검사가 초기에 서청에 관계했지만 검사가 됐기 때문에 서청에서는 손을 떼고 다른 사람이 했다. 그리고 영락교회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 청년들이 서청을 거의 주도해 나갔고 이 사람이 장로였다. 이제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유교라는 또 책이 있는데 손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한 100살쯤 됐는데, 부활한 서북청년회의 명예회장, 이 사람이 서북청년회, 부활 서북청년회의 대변인인가 회장인가 그런데, 하여튼 명예회장으로 그렇게 추대됐습니다. 제주도 사람들,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사람 피쟁이, 백정이다. 사람 백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 4.3 항쟁을 통일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4.3 항쟁과 더불어서 같은 시기에 통일운동이 있었던 게 백범 선생의 남북협상이죠. 아까 문봉재 같은 사람은 이승만을 추종했지만 선우기성은 백범 추종자였어요. 우파 중에서. 근데 백범이 입장을 바꿔갖고 남북협상을 되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서북청년단 사람들입니다. 경교장 앞에 모여서 선생님 못 갑니다 하고 이제 막아섰던 거예요. 그랬더니 백범 선생이 여기 베란다에 나와갖고 여기 나와서 일장연설을 했죠. 북조선의 빨갱이도 김일성도 다 우리들 같은 조상의 피와 뼈를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이북의 우리 동포를 뜨겁게 만나보아야겠다.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가신 겁니다. 앞문으로 못 나가고 뒷문으로 빠져나가셨죠. 뒷문으로. 일단 이제 이 서북청년단이 뒷문은 지키지 않아갖고 하여튼 빠져나가서 북으로 갔다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서북청년단은 안두희한테 목숨을 잃는 거예요. 안두희가 서북청년단의 여기 종로구 지부 사무국장이다가 본부 총무부장을 합니다. 본부 총무부장이니까 서북청년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근데 이제 아마 백범을 죽일 생각을 하고 육사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되는데요. 육사 8기예요. 김종필하고 육사 동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백범 암살을 했는데, 자, 서북청년단의 안두희 씨가 김구를 처단한 게 의거다. 그럼 누가 의거를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의사. 여러분, 안의사예요, 안의사. 김창룡이가 이제 안두희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백범 암살 끝난 다음에 김창룡을 만났더니 김창룡이
반가워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안의사 수고했어라고. 안의사 수고했어. 그럼 누가 안의사입니까?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안두희를 안의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의사의 가족을 잘 돌봐줘야겠죠. 안의사의 동생이 뭐 했을까요? 80년대 8년 동안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어느 안의사의 동생일까요?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 연대 총장 지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참 이런 걸 비판하는 것도 연재질일까요? 저는 연대 사람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대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동생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대 교수를 하는 거야 뭐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은 또 동생이니까. 뭐 그렇지만 어떻게 또 총장을 시킵니까? 그건 굉장히 그 백범에 대한 모욕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 안두희를 잡아놓더니 애국 청년 안두희를 즉각 석방하라. 먼저 이렇게 그 외치고 다녔었던 게 저 서북청년단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서북청년단이 아까 이승만한테 팽당했다고 하는데 뭐냐면 여기가 위세가 너무 세지니까 이승만이 겁이 난 거예요. 이 미친 개들이 이거 나한테도 기어올릴지 몰라. 그래서 이제 이걸 통제를 해야겠다 하고 일정하게 선을 긋고 대동청년단 이런 걸 만들어서 서북청년단의 길을 꺾는 거죠. 그래서 청년단체를 다 통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 서북청년단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깡패지만 인텔리들이 많아요.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깡패가 더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이 미국하고 결탁을 돼서 미국과 관계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김성주라는 사람이 서북청년회 부회장이에요. 아주 1급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동청년단으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하다가 언제 뭐가 됐냐면요. 그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네 성공하고 9.28 서울 수복하고 난 다음에 국군이 38선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건데.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쫙 밀고 올라갈 때, 자, 이거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참 북한 붕괴론 나올 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했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거기가 대한민국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제 정세상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는데 그 고구려 영토는 어디로 갔습니까? 거의 대부분 당나라한테로 갔죠. 뭐 그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38선 너머에 그러니까 이제 이북우도 지사를 임명을 하는데 거기서 미군정이 지사를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지사를 임명했는데 미군정이 따로.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게 평안남도 지사로 임명된 게 김성주예요. 근데 이게 평양에 입성을 했는데 평양 사람들이 이승만이 평양에 갔을 때보다 김성주가 오니까 더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화가 단단히 났죠. 그런데다가 통치권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니까 51년 1월 19일이면은 일사후퇴하고 나서 이제 다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인데 그 다음에 병립의 기현상 두 개의 집권이 정통을 주장한다. 여기 함남지사가 나왔습니다만 평안남도 지사도 마찬가지죠. 그 정부에서 임명한 김병현이라는 사람하고 미 유엔군 당국이 임명한 김성주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쭈구리가 된 거죠. 김성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승만한테 이제 자기네가 서북청년단이 팽당했다고 하니까 참 정치라는 게 참 희한해요. 이승만한테 팽당한 사람한테 또 가서 붙었습니다. 누구한테 붙었을까요? 조봉암의 선거사무장이 돼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이 돼서
농지 개혁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봉암 인기가 올라가니까 조봉암한테 무슨 뭐 독직 사건 뇌물 받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끼리 이제 몰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 헌병사령관이었던 원용도기가 잡아다가 감옥에서 총살됐다고 하는데 아마 원용도 집에서 죽었을 겁니다. 집에서 그 살해당하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북청년단 이런 게 아주 큰 단체였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보면 서북청년단뿐만 아니라 이범석이 만든 민족청년단도 칩니다. 족청 했었던 게 바로 족청인데 족청의 인물들이 참 많았어요. 장준하 선생도 족청이고 이희호 여사도 족청 계열뿐입니다. 그 우파 여성운동 쪽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분인데 그런 족청이 너무 커지니까 이범석 세력이 커지니까 거기도 쳐버리죠. 이승만이 아주 권력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주가 죽고 난 다음에 합법적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국회에서도 이제 크게 논란이 벌어졌었고 4.19가 난 다음에 이제 김성주 사건을 다시 이제 파보면서 원용도기가 잡혀 들어가죠. 부정축제도 있지만 이제 특히 김성주 사건 때문에. 근데 원용도 누가 풀어줍니까? 박정희가 풀어주죠. 왜냐하면 만군 인맥의 제일 보스가 원용덕이니까. 박정희 줄에 서줬거든요. 원용덕이. 박정희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구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돼갖고 쓱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김성주에 대해서는 권력한테 몰래 깔려서 몰래 채용된 정치하순인데 배신자는 즉시 처단하라. 이승만이 친필 밀서를 줬어요. 서북청년단 때는 충성하다가 이제 반이승만 조봉암의 선거 참모로 뛰고 그러다가 이승만의 지휘에 따라서 눈총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처형이 됐죠. 그 비밀 처형이 된 겁니다. 서북청년단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천 학살이에요. 신천뿐만 아니라 이북 여러 곳에서 학살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신천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북 자료를 봤을 때 깜짝 놀라고 안 믿었어요.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하다니. 제주도가 10분의 1 학살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벌하는데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하는 게 말이 되냐. 이북에서 저건 뭐 상당한 학살이 있었던 건 사실이겠지만 저건 좀 너무 과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을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서북청년단 사람들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거기는 3분의 1 죽였다고 나와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죽였다고 나와서 아이고 그러면은 뭐 이게 저 이북에서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과장이 아니겠구나. 근데 이북에서 이제 신천 학살 박물관에 뭐 저는 이북을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있는 그림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미군이 죽인 걸로 돼 있죠. 여기 이거부터 보죠. 포스터도 보면은 미군이 잊지 말라 승량의 미제를 잊지 말라 신천의 원한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군이 실제로 저렇게 죽였을까 의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미군이 학살에 전혀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살은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군과 함께 따라 들어간 서북청년단, 김성주 같은 사람들, 뭐 거기서 이제 학살로 치자면은 김성주도 그때 이북으로 올라간 서북청년단의 총대장격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2002년도에 망각의 전쟁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서북청년단 학살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요. 황석영이 소설을 썼죠. 손님이라고. 제목을 잘 지었어요. 손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학살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손님은 뭐냐면 외래 이념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다. 기독교 들어온 지 100한 20년, 30년 정도 됐죠. 공산주의는 들어온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그거에 의해서 싸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북은 이렇게 미국이 죽인 걸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학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한국 서북청년단에 대한 통제 책임이 미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짜 학살을 자행한 거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북에서는 미국이 한 걸로 했을까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역사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랄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나쁜 역사 좋은 정치. 물론 미국한테야 뭐 미국이 어씨 왜 우리한테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좋은 정치랄까 그거 어떤 뜻이냐면요.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끼리 죽인 거 아닙니까? 4분의 1을 죽였으니까 4분의 3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4분의 3 중에는 말이에요. 학살당한 사람들의 가족도 있지만 가해자의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서북청년단이라는 그 명사 속에 들어가 있지만 학살이 실제로 일어난 동네에서는요. 감나무집 둘째 아들, 대추나무집 셋째 아들, 윤철시댁 작은 손자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걸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얼굴 보고 살아요. 그래서 학살은 미군이 한 걸로 해놓고 그 주민들을 많이, 가해자 가족들을 많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시키는 뭐 그런 정책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천에서 발굴된 유해인데요. 제가 이 유해를 보는 순간 이렇게 봤을 때, 뭐랄까,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뭐 이런 말을 쓰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뭐가 다행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유해를 수습했잖아요. 누구의 유해인지 뭐 화장을 해서 저렇게 이제 다 탄력된 상태지만 그 누구의 유해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황해도 신천인데요. 이게 고향 금정굴이에요. 금정굴에서 그 발굴한 유해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위별로 모셔놨어요. 부위별로. 두개골, 뭐 대퇴부, 골반뼈, 갈비뼈 뭐 해갖고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그냥 우리 뼈도 못 추린다는 말 있죠. 뼈도 못 추린다는 말. 이게 이렇게 해서 그 기념관에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뭐 고향에서 저 추모 시설들을 만들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만들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한동안은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창고예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어느 행간은 기막힌 기사가 나왔죠. 우리는 병원으로 성묘 간다. 병원으로 차례 지내러 간다는 기막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유해에 비하면 이 유해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한 분 한 분을 모실 수가 있었으니까. 좀 기가 막힌 겁니다. 민간인 학살.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이 고향 유가족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한 분이라도 찾을 수가 있어서 그런 심경을 갖고 있는 거죠. 서북청년단이 부활하나. 이게 노란지붕 그때 있는 그 장면.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